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언젠가 유명 연예인 부부가 TV에 나와서 인꼬부부로 사는 비결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두 사람은 서로 상극이라 결혼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게 될 거라고 그랬대요.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다나요. 아무튼 점쟁이 말과는 달리 그 커플은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서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스캔들 한 번 없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남편과 궁합이 안 좋아서 부모님 반대가 심했거든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 부부는 그런 것 따위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궁합보다는 다른 이유로 결혼 생활이 삐끗할 뻔했지만요. 바로 저희 친정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당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영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상태였어요. 아빠는 학위만 따면 바로 강단에 서는 줄 알고 있던 터라 제게 한껏 기대하고 있던 때였죠. 강단에 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아빠가 제게 기대를 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빠 꿈이 대학 교수였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생업에 뛰어들어야 해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는 제가 한글도 떼기 전부터 대학 교수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인 저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거죠. 네 할아버지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이 아빠도 대학에 들어갔을 거야. 하필 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 받는 날 세상을 떠나셔선 대학 문턱도 한번 못 밟아보고 꿈을 놓쳤지 뭐냐. 나야 홀어머니에 주렁주렁 달린 동생들 건사하느라 어쩔 수 없었지만 정이 넌 상황이 다르잖니. 너만 원한다면 언제까지든 뒷바라지 해줄 엄마랑 아빠도 있고 형제도 정미 하나밖에 없으니 부담도 없잖아. 그러니까 넌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널 교수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아빠가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만 믿어. 알았지? 아빠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주문을 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딱히 꿈도 없었던 저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죽어라 공부했고 공부하는 만큼 성적도 잘 나온 덕분에 늘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아빠 사랑이 저한테 쏠리자 상대적으로 여동생은 아빠 사랑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동생이 그러는데 하도 아빠가 저만 편애하니까 혹시 자신이 입양된 아이가 아닐까 생각했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동안 제 공부하기에 바빠서 동생이 받은 상처에 신경도 안 쓰고 살았으니까요. 아빠는 제 동생한텐 공부하란 소리 한번 안 하셨어요. 제 학교 성적은 소수점까지 따지고 과외 선생은 물론 학원 강사진까지 아빠가 직접 만나보시고 결정할 정도로 꼼꼼히 챙기셨으면서요. 오죽하면 동네에서 저희 아빠를 두고 강남 엄마 치맛바람 뺨치는 성산동 바지바람이라고 했겠어요. 아빠의 이런 열성적인 서포트 덕분에 저는 초중고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고 27년 전 아빠가 합격증까지 받아보고 다녀보지도 못했던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 입학식 날 아빠는 붉어진 눈시울로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셨어요. 할아버지가 거에게 빚을 남긴 채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마땅히 자신의 모교가 됐을 대학을 부록을 한참 넘긴 후에야 찾아왔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한 저는 입학 후 처음 맞는 학교 축제에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의 공연도 함께 보고 저희 과에서 하는 1일 주막에도 모시고 가서 막걸리에 파전도 함께 먹었어요. 그날 아빠는 기분이 좋으셨던지 얼큰하게 취하셔선 술값의 1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셨어요. 만약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지갑에 든 돈을 다 꺼내주셨을지도 몰라요. 이후에도 아빠는 매년 저희 학교 축제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학생들보다 더 들떠선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만난 듯 축제를 즐기셨죠. 그 바람에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파파걸로 불리게 되었어요. 4년 내내 아빠랑 학교 축제에 오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바람에 더 이상 아빠와 함께 대학 축제에 갈 일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 저는 선배가 하는 영어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남편과 만났어요. 제가 맡았던 주말반엔 직장인이 주로 수강했는데 남편도 그중 하나였죠. 남편은 지각이나 결석 한 번 없이 늘 제일 먼저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학구파인가 보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실은 저희 사무실에서 제 학벌이 제일 떨어져요. 다들 명문대 아니면 적어도 인서울 4년제는 졸업했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지잡대거든요. 처음 입사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제가 나온 대학을 보더니 어디에 있는 대학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곤 옆자리 면접관한테 이런 대학 들어봤어? 전문대인가? 이러더라고요. 이력서엔 분명 학사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말이에요.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 추천으로 형식상 면접만 보면 된다고 해서 갔던 건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뭐 들어가 보니 그런 분위기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회사에 저 외인 지잡대 출신은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카이스트 출신도 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학번은 안 돼도 죽어라 노력해서 업무 능력은 따라잡아야죠. 솔직히 실무는 걱정이 없는데 제가 영어가 취약이라 이러고 있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공고 출신 엔지니어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땐 상관없지만 업무상 해외 파견도 자주 나가야 해서 영어가 필수였죠. 대학에서 합격 통지 전화를 받았을 때 진짜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사실 제가 공고 출신이라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살았거든요. 성적도 그저 그랬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고3 때 실습 나갔던 회사 사장님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셔서 취업은 남들보다 빨랐어요. 사장님 도움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엔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경험도 쌓으라고 지금 다니는 회사로 보내주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한테 사장님은 아빠 같은 존재죠. 그런 분이 제게 기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죽어라 해서 기대에 부응해야죠. 그래서 영어 실력 좀 늘려보려고 기를 쓰고 학원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영어 공부하기 정말 싫어요. 남편의 솔직한 모습에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실력은 떨어지지만 요령 부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근성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문과인 저와는 정반대 분야 사람이라 평소 대화 주제도 많이 다르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많이 달랐지만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건지 다르다는 게 불편하거나 싫기보다는 신기하고 신선해서 좋더라고요. 계산력이 떨어지는 저와 달리 계산과 공간 인지력도 좋아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빠는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곤 하셨죠. 게다가 여동생이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재부 스펙에 비해
제 남편이 많이 딸려서 비교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부는 제 맞선 상대였는데 제가 부모님 몰래 남편과 연애를 하던 중이라서 여동생을 대신 내보냈는데 성향이 잘 맞았는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엄청 화를 내셨지만 남주기 아까운 사윗감을 아무튼 당신 딸 중 하나가 잡은 거니 더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그 일로 여동생은 기분이 많이 상했었지만 말이에요. 난 잘난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나도 한 번쯤은 언니보다 좋은 거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왜 매번 좋은 건 다 언니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수 씨 언니가 아니라 나한테 반했고 그래서 나랑 결혼하는 거야. 내가 언니 거 가로챈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거였다고. 아빠가 언니한테 실망했다면 그건 언니한테 화풀이 하라고. 괜히 축복받아야 할 내 결혼까지 엉망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야. 동생은 아빠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동생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죠. 그래서 아빠도 동생의 결혼에 대해 더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부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이비리그 NBA 출신으로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한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도 높고 회사 내 직급도 높아서 누구나 탐내는 신랑감이었죠. 거기다 인물도 꽤 좋았고요.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운동과 식단도 스스로 관리하는 타입이었어요. 사교적인 데다 은근히 과시욕도 있고 명품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죠. 저와는 완전 상극인 사람이었어요. 그날 제가 선자리에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결될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빠만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여동생은 저보다 3개월 일찍 식을 올렸어요. 집안 어른들은 언니가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지만 어렵게 구한 시간 강사 자리를 두고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동생 먼저 하라고 했어요. 동생은 마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전세도 아닌 자가라고 하더군요. 제부 월급도 많았지만 제부 집안에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해준 집이었죠. 그걸 본 아빠는 제 남편을 쪼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4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언니가 20평대 빌라에서 사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자가도 아니고 전세가 뭐야? 아니, 내 딸이 왜 그런 구질구질한 데서 살아야 되냐고?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네가 학벌이 있기라냐, 직장이 번듯하기라냐. 이도저도 아니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우, 저런 놈 믿고 사는 내 딸만 불쌍하지. 그러게, 아빠가 골라주는 남자 만나 평생 떵떵거리고 살 일이지. 뭐하러 저런 거지 같은 놈을 만나 고생이야. 내가 너 이러고 살라고 지금까지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웠는 줄 알아? 좀 있으면 교수까지 될 녀석이 왜 급도 안 맞는 놈이랑 살겠다고 그 난리냐고. 정희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아빠 말 듣고 이 결혼 그만둬라. 예식장비며 그간 혼수 준비한 거 아빠가 다 물어줄 테니 이 결혼 무르자. 응? 결혼식이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에도 아빠는 결혼을 무르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딸 옆에서 도둑놈 같은 녀석을 떼어낼까 그 궁리만 하는 것 같았죠. 아빠가 그럴수록 저는 남편 보기 민망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한 결혼은 이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는 툭 하면 제부랑 제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틈만 보였다 하면 제 남편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죠. 그런데도 남편은 언제나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저희 아빠를 따랐어요. 면박을 당하면 웃어 넘기고 욕을 들으면 껄껄껄 웃어 넘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여동생이랑 제부도 제 남편을 우습게 할지 뭐해요. 의례 몸쓰는 일은 제 남편한테 맡기고 지들은 상전처럼 아빠 옆에 앉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는 건 몰라도 내 남편한테 그러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 한마디 했더니 그러지 뭐해요? 언니,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형부가 변변치 못해서 맞사위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손아래 사람한테도 대접 못 받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탓을 해? 탓하려거든 못난 형부 탓을 해야지. 그리고 곳간에서 인신한다고 형부도 우리 그이처럼 아빠 엄마한테 돈 좀 쓰라 그래. 그럼 지금보단 예뻐할지 누가 알아? 돈 안 쓰고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되지. 이 기집애가 이러고 나오는데 어찌나 열이 나든지 생각 같아선 한 대 패주고 싶더라니까요.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마치 처갓집 개마냥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꼬리까지 흔들며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다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내 속은 타고 남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자 저도 더는 친정에 가기 싫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당신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러시는 걸 우리가 이해 안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 처가에선 내가 역적 죄인인 건 당연한 거지. 뭐 하나 가진 거 없는 놈이 당신 같은 사람을 욕심내고 뺏었으니 안 그래? 아버님 생신인데 우리가 안 가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러니까 어서 준비하고 가자.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나를 사위로 받아주시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풀어. 내 속이 이런데 이 남자 속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는 고집을 못 부리겠더군요. 그래서 차마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이끌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동생는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부는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고작 10만 원대 영양제 세트를 사왔을 뿐인데 말이죠.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이 부끄러워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현금을 좀 빼올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돈 봉투를 찔러주지 뭐해요. 비상금 좀 털었는데 얼마 안 돼. 이따 선물 드릴 때 이것도 같이 드려. 내가 드리면 안 받으실 테니까 당신이 준비한 걸로 하고. 남편이 건넨 돈 봉투에는 5만 원권 10장이 들어있었어요. 한 달 월급이라고 해봐야 밥값하고 차비 빼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이 돈을 어떻게 모았나 싶더군요.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공차러 간다고 나가더니 아마도 그때 알바를 뜬 게 아닐까 생각됐어요. 어렵게 모은 돈 장인한테 내밀면서도 정작 자신 돈이란 소리 한번 못하고 내 뒤에 서 있는 남편을 보니 내가 이 남자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참담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선물은 제가 산 거고 돈 봉투는 남편이 준비했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돈 봉투를 바닥에 휙 던지지 뭐예요. 누가 네 놈 보고 이런 거 해오라든? 이럴 돈 있으면 내 딸 부려먹을 생각 말고 대학 교수 만드는 데다 써라. 잘난 내 딸 데려다가 언제까지 보따리 강사로 썩힐 셈이야? 아빠, 그게 왜 이 탓이에요? 내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 교수가 못 된 거지. 이의가 못하게 말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 다시는 여기 안 와요. 오늘도 내가 안 온다고 하는 거 이의가 아빠 걱정시키지 말자고 억지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쓸 용돈도 모자란데도 아빠 드린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가져온 사람이라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 진심을 몰라줘요? 진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복받치는 서름에 저는 결국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5만 원 지폐를 가지런히 모아 봉투에 담고는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즐거워야 할 생신날 언짢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노여움은 그만 푸시고요. 오늘만큼은 저도 사위 노릇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욕은 내일부터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머리 위로 들어 아빠한테 드렸어요. 아빠는 울고 있는 제 눈치를 살피시곤 마지못해 돈 봉투를 받아 드셨죠. 소동에도 불구하고 남편 덕분에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고 무사히 저녁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던 중에 아빠가 당신 휴대폰으로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휴대폰을 찾으려는데 안 보이지 뭐예요. 남편은 자기가 전화를 걸 테니 소리가 들리는 쪽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소파 쿠션 뒤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얼른 달려가 폰을 꺼내 들었는데 그 순간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 뭐예요. 그러자 아빠가 얼른 달려가 남편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액정에 글쎄 인간 쓰레기라고 떠있는 거 있죠. 그걸 본 여동생과 제부가 웃음을 참으며 크크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으셨지만 민망했는지 제 남편 쪽으론 눈길도 못 주시더라고요. 잠시 멍하게 서 있던 남편은 조용히 겉옷을 챙겨들었어요. 그리고는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동안 아버님 사위가 되려고 저 엄청 노력했습니다. 저도 욕먹으면 가슴 아프고요. 아랫사람들 앞에서 면박당하면 귀가 빨개질 정도로 창피합니다. 그래도 오죽하면 아버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참고 또 참았는데요.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한테 저는 인간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앞으로는 죽어도 이 집에 발들일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님 딸이니 제가 말리진 못하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버님 손주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겁니다. 남편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집을 나갔어요. 저도 바로 남편을 뒤따라 달려나갔지만 남편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아빠,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이가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를 인간 쓰레기라고 저장할 수 있냐고. 나 오늘처럼 아빠 딸인 게 창피했던 적이 없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지금 아빠 눈에 우리 그이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라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용서해달란 소리 하지 마. 절대 아빠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빠가 죽었다고 해도 난 이 집에 절대 발 안 들일 거니까.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친정과 연을 끊었어요. 엄마랑 여동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식인 저까지 이럴 거 없다며 저까지 친정에 발길을 끊지는 말라고 했지만 그러기 싫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내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라면 저도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친정과 연을 끊고 산 지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남편은 몇 년 전 퇴사를 한 뒤 자신을 아들처럼 아껴주신 전 회사 사장님의 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아도 그 분야에선 신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꽤 건실한 데다 전망도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죠. 저는 시간 강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초빙 교수로 모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전보다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오랜만에 1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주말 오전이라 늦잠 자느라 전화를 못 받았더니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엄마가 새벽녘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셨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병원에서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지나고서야 문자를 본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차에 시동부터 걸더군요. 다시는 제 친정 식구들을 보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엄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남편은 빈소를 지키며 상주 노릇을 해주었어요. 게다가 경황 없는 아빠와 우리 자매를 대신해 장례식 전반의 일들을 직접 처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빠의 편애를 받으며 사위 대접 톡톡히 받아온 제부가 장모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이지 뭐예요. 동생한테 물었더니 업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결국 제부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지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제부의 태도가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더라고요. 직장을 나와 독립한 제부가 저희 아빠한테 사업 투자를 부탁했는데 그간 제부의 행동거지를 봐온 아빠가 제부는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전할 수 없었던 동생은 아빠가 가족끼리는 돈 거래 안 하는 거라고 하시며 거절했다고 둘러댄 모양이었죠. 그 일로 아빠한테 감정이 상한 제부는 그날 이후 처가의 발길을 뚝 끊었고 명절에도 동생 혼자 친정에 갔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 장례식에도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상과 달리 일이 잘 안 풀리자 제 동생한테 화풀이를 해왔던가 봐요. 처음엔 친정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다더군요. 하루는 아빠가 손주들 보러 동생 집에 찾아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부가 동생한테 손찌검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빠는 달려가서 제부를 혼내자 제부가 오히려 화를 내며 그러더래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하자 제품은 AS를 해주는데 장인어른은 이런 하자투성이 딸을 저한테 떠넘기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얘가 학벌이 변변합니까? 그렇다고 직업이 있기랍니까? 집구석에서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는 게 단데 이런 걸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런데도 그깟 사업자금 몇 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저요, 마음 같아선 장인어른한테 위로금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기왕 오신 거 이참에 아버님이 싸지른 이 하자품이나 가져가세요. 저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여자 필요 없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는 쓰러지셨고 동생은 제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까지 잘못되면 자길 누굴 믿고 사냐면서요. 언니도 알잖아. 나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그 이랑도 이혼할 판인데 아빠마저 잘못되면 누가 날 보살펴줘.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그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까? 그럼 다시 받아주겠지? 아빠한테 말해서 사업자금 좀 얻어가면 그이도 나 받아주겠지? 나 어떡해 정말. 나이만 먹었지 찰떡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 동생을 보니 한심했어요. 이번엔 그렇게 막는다 쳐. 그 다음엔 어쩔 건데? 제부가 난리칠 때마다 아빠 돈 끌어가 박을래? 돈 다 떨어지면 그땐 어쩔 건데?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너나 제부나 인간 되려면 한참 멀었어. 니들이 벌어서 이럴 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아빠 재산 끌어다 쓸 생각부터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차려. 돈 필요하면 파출을 뛰든 식당에서 김밥을 말든 네 손으로 벌었어. 너무 화가 나서 지르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다행히 아빠는 며칠 뒤 퇴원을 하셨고 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이런 사정을 들은 남편은 저 몰래 동생한테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식 키우고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보라고 말이죠. 바로 정규직을 시켜주긴 어렵고 일단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그땐 정규직 전환을 해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동생이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정 아빠가 맡아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아를 도맡아 하신 건 아니고 애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밥 먹여서 학원 버스에 태워 보내는 정도였죠. 그 정도라도 해주시는 덕분에 동생은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전처럼 오가며 지내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제 친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얼마 전 남편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거예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동생을 통해
회사가 요즘 자금 문제로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가지고 계시던 상가 건물을 파신 거였죠. 이미 사업체를 정리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 상태라 아빠의 유일한 수입원이기도 한 건물을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돈을 돌려드리려고 10여 년 만에 제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사코 거절을 하시며 그러시더래요. 난 투자를 했을 뿐이네. 자네가 수익을 올려서 이익금을 배당해주면 될 거 아닌가. 사업을 하다 보면 바람도 맞고 때론 태풍도 맞는 법일세. 너무 꼿꼿하게 맞설 생각만 말고 때론 유연하게 피하는 것도 방법이야. 내 돈이라서 싫은 거라면 그냥 투자자 돈이라고 생각하게나. 난 사업가라 승산이 없는 데는 절대 투자 안 하니까 수익 제대로 올려야 할 걸세. 알겠나? 그리고 일전에 내가 자네한테 상처 준 일은 정말 미안하네. 언젠가 정의가 그러더군.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 말이 맞았어. 이제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니 말이야. 아빠는 제 남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은 아빠의 투자금으로 차질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고 다행히 회사는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수익금 중 일부를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달 아빠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때 제 남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빠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제 남편의 후원자가 되셨어요. 아직은 장인과 사위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과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